네, 글로벌 증시부터 봐드렸습니다. 미국 지수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정정 좀 다시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제 14,127로 끝났죠. 역사적 고점이 14,16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7포인트 차로 바짝 다가선 겁니다. 0.27% 올랐고요. 나스닥은 3,182로 장을 마쳤습니다. 예, 이제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합니다. 이동웅의 일목균형표 전략,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악재가 뭐 없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뭐 미국은 악재가 꽤 있죠.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 상승세입니다.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부터 좀 봐주십시오. 예, 그러죠.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타이틀이 재경부에 혹은 그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정부시장에 자주 회자되는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시퀘스트라든지 뭐 이런저런 문제들, 그리고 중국 문제로 중국이 급락하고 유럽이 하락했습니다만은 미국은 올랐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완전 정배이고 하니 뭐 다른 흠을 잡을 건 없어 보입니다. 역사적 신고점도 가깝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경제 지표도 좋게 나왔고요. 또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주요 국가들의 그 정책, 금융 정책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아마도 좀 우호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점검을 해 가다 보면 추세는 좋지만 뭔가 지수의 목표치라든지 아니면 시세가 이루어가는 파동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 예비 계산, 우리가 대비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한번 차트를 보시죠.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그리고 S&P 공이 확산형 파동, Y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Y 파동을 우선 뭐 일목균형표 이론에서는 이 Y가 뭐냐고 하면 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확산되는 파동인데요. 이 형태를 좀 위험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 이론의 근거는 그렇죠. 상승하는 추세는 반드시 저점이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N자를 그려갑니다. 그런데 이 저점을 한번 이탈을 해버리면 확산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이 이제 확산형이 나와버리는데 이 패턴이 상승 이후 고점대 그리고 혹은 긴 하락 끝에서 나타나면 되게 전환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마치 봉을 뭉쳐서 보자면 이 봉과 이 봉이 합성을 했을 때 그 뒤에 이탈이 오면 장악형 Y형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패턴이 나오면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요소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2011년 10월 바닥으로부터 다음 주가 일목균형표의 76주 신고가를 향해서 들어와 버리면 이것이 기술적으로는 어쩌면 단기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높은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현재 추세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정력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 고점을 지지선으로 해서 새로운 시세를 펼쳐나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니까 여기서 한번 흔들고 지나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교롭게도 직전 최고점 앞에서 중심을 깨고 하단을 이탈하는 그런 혹시 모습이 나오면 주간 단위로 몇 주 정도 쉬어갈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의 준비만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거니와 추세적으로 좋고 각종 정책이라든지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다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 겁내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패턴이 뭔가 확률적으로 고점을 만들기 쉬운 그런 형태를 그려가고 있어서 여기서 이탈이 올 경우에만 좀 주의를 하시자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상해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춘절 연휴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일목의 40이 변화일이었고요. 거기서 쉬다가 설 연휴를 지나고 온 뒤에 빠지고 있는데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말씀은 들으셨을 테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60일선과 일목의 구름 상단 중기 지지선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변화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또 중국도 양회가 있기 때문에 이서 뭔가 대책이 나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미증시는 정배열 유지 중에서 확산형 파동 그리고 중국은 저점 지지가 기대되는 자리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이제 역사적 고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뭐 흐름은 좋지만 일단 조금 경계감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국내 증시는 2월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와 차별화를 상대적으로 많이 해소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요. 국내 증시 전망도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자리가 참 말씀드리기가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을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그런 낙관 운조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면서 3월 초에 기술적으로 또 뭔가 또, 예, 좀 주시해 볼 만한 이런 수치들이 들어와 있어서 심정적으로는 그냥 이것이 쉽게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역시도 미국의 경우처럼, 예, 장세가 좋아 보이는 한편으로 조금은, 이거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하니 한번 그림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가겠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 외국인 매수가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뭐 경기 민감주와 내수주 위주로 해서 순환하면서 간다면 뭐 시장은 충분히, 예, 2011 중심축 1990 하단 요 위에서 놀아주는 상태에서는 상승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주봉, 일봉 단위로는 매수 신호가 진행 중이니까 2057을 넘어버리면 월봉도 매수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경기 모멘텀까지, 기업들의 실적이죠. 1분기. 여기까지 좀 가세가 되면 한 6월까지는 상승을 좀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제가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예, 겹쳐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볼린저 밴드는 중심축을 이 경우 21평선을 두고요. 우리가 표준편차 이 범위를 갑자기 벗어나는 그런 봉이 나오면은 과잉 쏠림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대개 안으로 들어오는, 아니면 가격 조정, 아니면 횡보하면서 시간 조정을 거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9월 14일은 바로, 예, 드라기 총재의, 예, 효과와 그다음에 미국 QE3로 해서 급등했던 자리고요. 당신을 보시면 14일 정도 시간 조정을 거치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다음에 작년 12월 13일, 예, 벗어났다가 시간 조정 거치고 올라갔고요. 1월 3일의 경우에는 벗어났다가 그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아버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바로 20일 날 장중에 급등을 했죠. 저희는 여기가 65 변화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왔다고요. 지금 현재 박스 등락 중인데 중심이 2011이고 하단이 19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이탈하는 경우가 없는 한은 그냥 숨고르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 하나의 팁으로서, 대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벗어났다가 중심을 이탈하면 하단까지 그냥 떨어집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벗어났다가 눌림목을 주고 중심을 돌파를 하면 상단까지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점 매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예, 약간 쏠림이 과한 상태에서 그냥 시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정도다라는 거 하나 정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이 시간론을 가지고 어떤 변화일이다, 변화주간이다 이런 논리를 간혹 펼쳐오고 있죠. 펼쳐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은 수의 주봉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2월을 경기 민감주들을 위시한 상승에 대비한 매집의 구간으로 보고 3월 초 이후에 상승하면 길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가 최고점으로 온 상태에서 그 뒤에 조정이 들어오면 조금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보면서,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무려 주봉이 9개의 시간마디가 걸쳐집니다. 이럴 경우 기억을 해보십시오. 제가 11월 16일에 19일부터 일봉의 변화일이 10개가 오기 때문에 8, 90% 확률로 시장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봉에서 9개가 왔으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고 하면, 저항선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꺾이거나 지지선이 있다고 무조건 지지가 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추세 힘이 강하고 정책적 효과, 그러니까 이번에 엔화를 보십시오. 엔달러가 보면 94에서 92인데 목선을 마치 삼중천정형으로 헤드앤숄더형으로 목을 깼다가도 돌아 올라가거든요. 그것은 바로 정책 효과인데,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Y 패턴이 나왔지만 정책적 효과로 갈 수가 있고요. 우리 증시도 주봉상 유의점에 들어와 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지가 되고 정책적 변수가 붙어주면 갈 수 있고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중요한 저항 마디가 쉽게 돌파가 되면 그 뒤에 더 잘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변화 마디가 와 있다는 정도는 일단 우리가 인지는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서 뭐 큰 그런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외국인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버팀목은 2월 7일 변화일 이후로, 제가 여기 226이라고 변화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후로 외국인 현물이 완전히 매수로 돌아와 있고요. 선물이 2월 7일부터 뭔가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누적 수량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면, 예, 변화 마디가 와도 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역으로 봤을 때
지금 주봉상 변화마디라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주 수급이 갑자기 여기서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추세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90 하단, 2011포인트 중단을 지지선으로 해서 매매 운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죠. 근뭐 4년간의 이 횡보권인 550선, 이 박스권을 횡보 장세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은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동 대표님은 그런 그 박스권을 좀 뚫을 수 있을 걸로 보셨던가요? 예. 예, 뭐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상당히 강했었고요. 근 5년간 550에서 546 고점 박스를 돌파를 못하고 왕복 운동을 해왔는데 올해는 돌파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연초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던 차에 자,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참 입장이 묘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도 지금 보면 중요 저항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상투를 예고하러 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그림 한번 보시고 결론을 말씀드리죠. 자, 월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수를 시장을 시세를 보면서 올라가면 항상 저항선을 만나죠. 항상 수많은 저항선들을 만납니다. 또 내려오면서 수많은 지수를 만나고요. 그런데 추세의 힘 혹은 정책적인 변수 이런 걸로 해서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뚫고 올라가고요. 더 나쁘면 지수는 있어도 깨고 내려가 버리죠. 그런데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일목균형표의 월봉상 구름 상단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 좀 이상하게 붙는데 죄송합니다. 이 상단에서 그 전 하락의 딱 절반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까운 고점은 545, 546이고요. 지금 39, 40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봉을 보시면 이거 어떡하죠? 바로 저점에서 42주가 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또 42주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좌우로 벌려지고요. 네. 이 바닥에서 보시면 76주가 지금 차 있거든요. 이러면 그냥 제가 자꾸 확률을 그럽니다. 확률적으로는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상투론이 아니라 지금 급등 이후에 일봉도 한번 보십시오. 일봉이 보시면 475에서부터 올라왔던 첫 파동의 길이를 다시 갖다 붙이면 538이 나오고요. 어제 539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눌림목을 두 배치로 올리면 541이 나오는데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상승세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이 첫 주 변화마디에서 경기민감주로 올라와 버리면 경기민감주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냥 치고 나갈 수가 있고요. 둘 다 중요 지선을 무너뜨린다면 다음 주까지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시고 우선 당장은 오늘은 시장이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상승해서 올라오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거쳐가야 할 통과 의례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는 큰 문제만 안 생기면 우리는 이 고비를 넘겨서 또 갈 수 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보시고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시장 분석했습니다. 이동 대표님도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나 시간마디나 봤을 때는 미국이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조금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경계주의보인데 정책적 힘이나 시장의 힘은 살아있다. 좀 더 힘을 좀 추세에 일단은 맡기면서 두고 보자는 얘기시네요. 일목투자연구소 이동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